안녕하세요. 요한나입니다. 요양보호사 일주일 합격을 위한 요점 정리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이 되겠고요. 필기 35문제 중 1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노인성 질환의 특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노화 과정인지 질병인지 구분하기가 힘들다 보니 초기 진단이 어렵습니다. 대부분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고요. 질병을 치료하기까지 그 경과가 길고 다 나았다 하더라도 재발과 합병증 생기기 쉽습니다. 소변으로 약물을 배설해주는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 보니 약물이 자꾸 몸에 쌓이게 되죠. 그래서 약물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만큼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욕창이 잘 발생하고 관절은 쉽게 뻣뻣해집니다. 설사처럼 질환 자체는 가벼워도 의식장애를 일으킬 만큼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와 주요 질환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화기계 볼게요. 소화기계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소화시키고 쌀 때까지 거치게 되는 모든 장기들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노화가 되면서 이 소화기계에 바뀌는 특성들을 보면은 타액과 위액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위액은 굉장히 강한 산성이잖아요. 근데 이 산도가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소화가 잘 안 돼요. 가스 차고, 변비, 설사, 구토 등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뢰라고 하죠. 이 맛을 느끼는 세포의 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미각이 둔화가 됩니다. 특히 혀 끝부분에서 느낄 수 있는 짠맛과 단맛을 느끼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짠, 단감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맛과 쓴맛을 느낄 수 있는 기능은 상승을 합니다. 또한 선생님들이 이자라고들 많이 들어보셨던 췌장, 옥수수를 닮았는데요. 이 췌장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방의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또한 췌장에서는 인슐린 같은 호르몬도 분비를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장기 속의 세포들은 혈액 안에 있는 당을 내서 쓰는 성질들이 있어요. 당내성이라고 하죠. 이 당을 내서 쓰게끔 도와주는 도우미들이 누구냐면 인슐린이에요. 근데 이 도우미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당을 내서 쓸 수가 없는 거죠. 즉 당내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쓰임받지 못한 당들이 혈액 안에 계속 쌓이게 되면서 고혈당 그리고 당뇨병까지 걸리게 되는 거죠. 또한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로 변실금이 생기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질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염 나와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공복 시, 식사 후 3시간에서 4시간 후에 명치 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치료 및 예방으로는 하루 정도 쉬게 해주는 거죠. 금식해 주시는데 이때 탈수를 막기 위해서 수분 섭취는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동식 해주시면 되겠고 과식, 과음, 자극적인 음식 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제산제나 진정제 등을 처방받으셔서 복용하시고 충분한 휴식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더 심해지면 위궤양이 올 수 있습니다. 새벽 1시에서 2시에 발생하는 상복부의 불편감이 특징적이고요. 심한 경우에는 위출혈이나 위가 뻥하고 뚫리는 위천공, 위협착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 및 예방으로는 약물요법, 식이요법, 심신안정 취해 주셔야 되겠고 심한 경우에는 병원을 바로 방문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암을 보시면 관련 요인으로는 짠 음식이나 염장식품의 섭취, 가족력, 음주, 흡연 등이 관련이 있겠습니다. 증상은 보통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소화불량이나 식욕감퇴, 속쓰림 같은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치료 및 예방으로는 수술 받으셔야겠죠. 그리고 맵고 짠 것, 태운 것, 흔연한 음식은 피해 주시고 헬리코박터균이 위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완치하고 나서도 5년간은 정기 검진 받으셔야겠습니다. 대장 쪽에 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이 대장암의 관련 요인을 보시면 고지방, 고칼로리, 저섬유소, 그리고 라면과 같은 저잔여식이의 섭취가 되겠습니다. 대장암 대상자의 식사가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 등을 섭취하는 거 중요하니까 별표해 두시고요. 하루 6잔에서 8잔 생수 마셔야겠습니다. 동물성 식품 섭취 줄이시고 식물성 지방 섭취해야겠습니다. 자극을 주는 찬 음식이나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훈연식품은 피해야겠습니다. 설사도 배웠었는데요. 물 같은 대변을 보는 상태로 배변량이나 배변 횟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이제 균이나 염증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배출시켜주기 위해서 설사를 쭉쭉 하게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나 소화 기능이 저하됐다든지 아니면은 하재 등을 남용했을 경우에 설사를 볼 수 있겠습니다. 치료 및 예방으로는 일단 심신 안정시켜 주시고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겠습니다. 그리고 장이 좀 덜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음식 섭취량을 줄여 주시되 설사로 물이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물을 마셔서 탈수 예방해 줘야겠습니다. 그리고 설사를 멈추게 하는 지사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균들이 쭉쭉 빠지기 위해서 설사를 하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사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신중하게 복용을 해주셔야겠고 장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카페인이 든 음료, 술, 고섬유소, 고지방 음식은 피해야겠습니다. 7번째로 변비 있습니다. 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 게 되겠죠. 관련 요인으로는 장 운동 저하나 복부 근육의 힘이 약화된 경우, 그리고 하재를 남용한 경우, 즉 변을 보고 싶어서 변비약을 너무 많이 먹다 보면 이 기능을 상실하게 돼서 오히려 변비가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잔여식이 섭취, 그리고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즉 항암제나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 등을 복용하고 있을 때 변비가 올 수 있겠습니다. 치료 및 예방으로는 식이섬유, 유산균, 우유, 다량의 물을 섭취하시고 운동하시고 복부 마사지는 무슨 방향이었죠? 시계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 해주시는 거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질병명을 예측하여 말하거나 수술 혹은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대상자나 그 가족들이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주의해야겠습니다. 2번째로 호흡기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장기들을 말하게 되겠고 이 장기들이 노화가 되면서 폐포의 탄력성이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호흡 근육의 위축과 근력의 약화로 충분히 숨을 마시고 내쉬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관지 분비물이 증가하겠고 폐 순환량이 감소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몸속에 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인 기침 반사와 섬모 운동이 감소하게 되어서 폐렴과 같은 질병에 걸리기 쉽겠습니다. 질병의 첫 번째로는 독감, 인플루엔자가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요. 비말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증상으로는 고열, 그리고 두통, 코막힘, 근육통, 마른 기침, 전신 쇠약감 같은 게 나타나게 되겠고요. 일단 안정 취해 주시고 충분히 수분 섭취해 줍니다. 약물 복용하시고 매년 1회 예방접종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2번째로 만성기관지염 있습니다. 기관지의 만성적인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 즉 숨구멍이 좁아져서 숨쉬기가 힘든 질환이 되겠습니다.
관련 요인으로는 흡연이나 매연에 노출된 경우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가 있겠습니다. 증상으로는 이른 아침에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겠고 치료 및 예방으로는 당연히 금연하셔야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기관지가 덜덜덜덜 떨리는 기관지 경련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주시고요. 심호흡, 기침하시고 필요시 끈적끈적한 가래를 잘 뱉어낼 수 있게끔 해주는 거담제나 기관지의 길을 확장해주는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폐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요인으로는 세균, 바이러스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은 이 씹는 능력이 떨어지셔서 음식물을 꿀떡하고 넘기는 게 잘못 넘겨가지고 폐 쪽으로 넘어가서 흡인성 폐렴이 되기도 합니다. 증상으로는 감기 증상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두통, 근육통, 고열과 기침 등이 있겠습니다. 치료 및 예방으로는 폐렴구균 예방접종 미리 해주셔야겠고 세균성 폐렴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복용하셔야겠습니다. 네 번째로 천식이 있습니다. 기도가 과민하게 반응을 해서 길이 좁아지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로는 비염,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 같은 물질들이 있겠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감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는 경우도 이런 과민 반응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증상으로는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이 들리고 기침과 호흡곤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 및 예방으로는 일단 자극을 줄 수 있는 물질들은 피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주의하시고 적당한 휴식과 수면 취해 줘야겠습니다. 필요시 기관지 확장제 사용하시고 매년 1회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하시고 폐렴구균 백신 접종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섯 번째, 폐결핵입니다. 결핵균이 폐로 들어가서 일으키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결핵균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다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질병이나 면역 억제제 복용, 알코올 중독 등으로 내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내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 안에 있던 잠복 결핵이 이때다 하고 활성화되면서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증상으로는 무증상이나 오후에 고열과 늦은 밤에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로감, 식욕부진, 체중 감소, 2주 이상의 기침과 흉통, 점액성 화농성 객담이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 및 예방으로는 일단 처방된 약을 반드시 잘 복용해야겠죠. 그리고 굉장히 약이 많고 길게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끝까지 약을 잘 복용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지지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담, 즉 가래 검사 잘 해주셔야겠고 결핵 감염 우려가 있는 대상자를 돌보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와 장갑, 보호장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심혈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특성으로는 일단 심장의 근육이 유일하게 두꺼워집니다. 이때 근육은 좋은 근육은 아니에요. 힘을 쓸 수 있는 근육이 아니고 그냥 몸집만 조금 불려주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두껍게 입으면 움직임이 둔해지잖아요. 그래서 심장의 탄력성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작은 혈관인 말초 혈관의 저항이 증가가 돼서 혈액이 잘 돌지 못하게 되겠고요. 때문에 하지의 부종과 정맥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빵 하고 짜줄 수 있는 최대 심박 출량과 심박 동수가 감소를 하게 되겠고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해서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직장 정맥의 약화로 치질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관련 질환 첫 번째로 고혈압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혈압이라고 하면 보통 정상은 120에 80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고혈압은 수축기 140 이상, 이완기 90 이상일 때 고혈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 요인을 보시면 본태성, 즉 1차성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고혈압은 이 본태성 고혈압인데 원인 불명입니다. 하지만 유전이나 흡연, 과도한 음주, 스트레스 등과 관련이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 속발성, 즉 2차성 고혈압이 있습니다. 심장병이나 심장, 내분비 질환, 임신 중독증과 같은 질병에 의해서 생기는 고혈압이 되겠고, 질병이 치료가 되면 정상화 되겠습니다. 증상을 보시면 혈압이 높다 보니까 이 동맥의 파열로 뇌졸중이나 사망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다. 뒷머리가 뻐근하고 어지럽거나 흐리게 보이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이른 아침에 혈압이 상승해서 두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코피,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는 증상도 보일 수 있습니다. 고혈압의 치료 및 예방으로는 저염식이, 저지방식이, 체중 조절, 규칙적인 운동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혈압 측정하시고 혈압약은 꾸준히 복용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동맥 경화증이 있습니다. 동맥이 경화됐다, 즉 딱딱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맥 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되어서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 굳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요인으로는 고지혈증이나 당뇨병, 고혈압 등이 있겠습니다. 증상으로는 뇌경색, 뇌출혈, 불면증, 언어장애가 있겠고, 심장 쪽에 있는 동맥인 관상동맥 질환으로 흉통과 압박감, 쪼이는 듯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 및 예방으로는 고혈압 관리하셔야겠고, 저염식이, 저지방식이, 금연, 당뇨병 관리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심부전이 되겠습니다. 심장의 수축력 저하로 혈액을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기들이 제 기능을 못하겠죠. 특히 심장과 가까이에 있는 폐에 영향을 주어서 심한 호흡곤란이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호흡이 그나마 좀 편하다는 좌식 호흡을 하게 되겠고, 기침과 객담 배출, 식욕 상실, 의식 혼돈, 몸의 위치에 따라서 부종의 정도가 달라지는 의존성 부종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 의존성 부종 정도를 알기 위해서 심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몸무게를 측정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치료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관리하고 금연, 규칙적인 운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혈액량이 많아지면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분을 제한하고, 이 수분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염분도 제한을 합니다. 고지방을 제한하는 식사를 소량씩 섭취하고 스트레스 조절해야겠습니다. 네 번째 질병으로는 빈혈이 있겠습니다. 적혈구 헤모글로빈 부족으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질환이 되겠고, 어르신들에게는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이 많겠습니다. 증상으로는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기증 나타날 수 있고, 두통, 집중력 저하, 저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치료로는 철분제를 드시면 되겠는데요. 이 철분제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C와 함께 복용을 하면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기억하실 때에는 철분 C 사랑해요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골격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근골격계 특성으로는 일단 치아를 상실하죠. 그리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 생길 수 있습니다. 관절의 운동은 제한되고요. 자세를 유지하는 근긴장도와 근육량이 저하되어서 운동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깨는 좁아지고 골반은 커지죠. 팔과 다리의 지방이 감소해서 앙상한 반면 엉덩이와 허리에는 피하 지방이 증가해서 두둑한 체형을 유지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병으로는 퇴행성 관절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거나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상태가 되겠고요. 관련 요인으로는 노화, 조직의 퇴화, 연골의 탄력성 저하가 있겠습니다. 증상을 보면
그 부위가 아픕니다. 통증이 있겠고 관절이 변형이 되죠. 날씨와 활동 정도에 따라서 호전과 악화가 반복이 됩니다. 많이 안 쓰고 쉬면 호전이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아침에 관절이 뻣뻣해지는 경직 현상이 나타납니다. 치료 및 예방으로는 온냉요법, 마사지, 체중 조절, 약물 치료, 수술 등이 있겠고,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규칙적인 운동, 예를 들어서 수영이나 평평한 흙길 걷기, 체조 등이 적합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병으로 골다공증 보겠습니다. 뼈가 촘촘한 정도를 골밀도라고 하죠. 근데 이 골밀도가 낮아져서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를 얘기합니다. 관련 요인으로는 무리한 다이어트, 폐경, 저체중, 카페인 과다 섭취가 되겠습니다. 증상으로는 허리의 통증, 키가 작아진다든지 잦은 골절 등이 있겠습니다. 치료 및 예방을 보시면 뼈를 일단 튼튼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충분한 칼슘 섭취, 호르몬 치료, 적당한 체중 유지가 되겠고, 뼈를 꾹꾹 눌러줄 수 있게 체중을 실어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걷기, 산책, 등산 등이 있겠고, 비타민 D 섭취를 하시거나 아니면 햇볕 쬐면서 걸으시면은 피부에서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기 때문에 햇볕 쬐면서 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고관절 골절 되겠습니다. 골다공증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낙상을 하면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관련 요인으로는 고령, 저체중, 골다공증이 되겠고, 증상으로는 서해부와 대퇴부의 통증이 되겠습니다. 치료 및 예방으로는 일단 수술을 하셔야겠죠. 골절 부위를 수술을 하시는데 수술하시고 나서도 한동안 걸으실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세요. 그래서 애초에 골절되지 않도록 낙상 예방하는 데 힘쓰셔야겠습니다. 비뇨 생식기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을 보시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줄죠. 그리고 애를 낳을 일이 없기 때문에 난소가 작아지고 기능이 감퇴를 합니다. 질수축 및 분비물 저하로 질염이 발생할 수 있고요. 방광 기능과 대뇌 기능의 저하로 빈뇨증, 요실금, 야뇨증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남성 노인 역시 남성 호르몬이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에게서 전립선 비대가 나타날 수 있고 방광 근력이 약화됩니다. 때문에 잔뇨량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보고 싶고 소변 줄기는 가늘어지겠습니다. 질병을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요실금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찔끔찔끔 흘러나오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관련 요인으로는 방광의 저장 능력 감소, 골반의 근육 조절 능력의 약화, 약물 부작용,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이 관련 요인이 있겠고요. 복압이 상승했거나 변비와 같은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요실금의 증상은 일단 세 가지인데 이것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변을 보고 싶다 생각하자마자 소변이 나와버리는 절박성 요실금이 있겠고, 기침, 웃음, 재채기처럼 복압이 높아지면 찔끔하고 나와버리는 복압성 요실금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변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해서 아예 흘러 넘쳐버리는 역류성 요실금까지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실게요. 치료 및 예방으로는 그쪽 부위의 근육을 강화해야겠죠. 그래서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복압 조절하기 위해서 체중 조절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하셔서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비우는 훈련을 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전립선은 남자에게만 있고요. 소변이 나오는 요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하게 되는 질병이죠. 원인은 대표적으로 호르몬 불균형이 있습니다. 즉, 남성이지만 남성 호르몬은 줄고 여성 호르몬은 증가하면서 생기죠.
증상으로는 소변이 나오는 길이 좁아졌기 때문에 소변 줄기가 졸졸졸 가늘어지고요.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옵니다. 또한 미처 다 나오지 못한 소변 때문에 잔뇨감이 있을 수 있고요. 자주자주 소변이 마려운 빈뇨, 참지 못하는 긴박뇨, 밤에 소변이 마려워서 깨게 되는 야뇨와 같이 뇨뇨뇨 증상이 있겠습니다. 치료는 일단 소변을 빼줘야겠죠. 그래서 도뇨관이라고 하는 말랑한 관을 하나 넣어서 스스로 소변을 빼주고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립선 절제술 필요하겠습니다. 피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특성으로는 피부가 건조하고 탄력성이 감소합니다. 피하 지방이 감소해서 기온에 민감하시고요. 손, 발톱은 딱딱하고 두꺼워지면서 잘 부러집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탈색이 되죠. 노인성 반점인 갈색 반점과 검버섯 등이 생기게 됩니다. 피부의 건조로 인해서 소양증, 가려운 거죠. 그래서 특히 밤이나 건조한 겨울철에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처 회복이 잘 안 되고요. 궤양이 생기기 쉽습니다. 피부계의 대표적 질병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욕창입니다. 오래 누워있거나 한 자세로 오래 있어서 눌린 부위에 혈액 공급이 안 되다 보니 조직이 썩게 되는 질병이죠. 관련 요인은 자세를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즉, 장시간의 와상 상태, 체해 변경의 어려움, 지속적인 압력 등이 있겠고요. 이외에도 영양 부족, 체중 감소, 근육 위축, 피하 지방 감소 등으로 돌출된 뼈를 감싸주지 못하면 압이 더 심해져서 욕창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축한 환경, 예를 들어서 요실금, 변실금이 있으시거나 잘못 체위 변경을 해서 대상자의 살이 벗겨지거나 상처가 나서 심해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욕창의 증상을 보시면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색깔이 변하거나 열감이 있습니다. 분홍색 또는 푸른색을 띠고 누르면 일시적으로 하얗게 보이죠. 2단계는 피부가 벗겨집니다. 그리고 물집이 생기죠. 3단계는 조직이 썩기 시작합니다. 조직괴사가 생기고 마지막 4단계는 이 조직괴사가 심해져서 뼈와 근육까지 손상이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욕창이 특히 잘 생기는 곳은 엉덩이 쪽인 청골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욕창의 초기 대처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 수건으로 반드시 물기를 닦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위를 나선형을 그리듯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려줍니다.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켜 주시고 춥지 않다면 30분 정도 햇볕을 쬐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욕창이 생기지 않게끔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침대는 2시간마다 의자나 휠체어는 압이 더 세기 때문에 못해도 1시간마다는 체해 변경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침대 시트 주름 제거해 주시고 젖은 시트는 바로 교체해 줍니다. 무릎과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서 마찰을 방지해 주시고 파우더나 청골 부위의 도넛 모양 베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도넛 모양 베개는 그쪽 주변의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욕창 부위를 주무르는 행위는 금지이고요. 부드러운 비누와 미지근한 물로 닦고 반드시 마르게 두드려줍니다. 충분한 영양 공급, 특히 단백질 등을 잘 섭취해 주시고 꽉 끼는 옷, 단추 달린 옷은 하나의 압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주셔야겠습니다. 얼마 전에 출제가 되었던 피부 건조증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의 거층이 건조해지면서 거칠어지는 현상이 되겠고요. 관련 요인은 건조해지는 겨울철 심해지고 자극을 줄 수 있는 비누나 알코올, 뜨거운 물을 사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증상은 가렵죠. 심한 경우에는 피부 발적, 부종 또는 통증이 있을 수 있겠고요. 치료 및 예방으로는 촉촉하게 해주는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분 섭취, 목욕 시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 사용하시고요. 잦은 샤워와 때를 미는 것은 피합니다. 그리고 목욕 후에 물기를 다 닦지 마시고 두드려서 말려주시고 보습제 충분히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상포진입니다. 수도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남아있다가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때다 하고 공격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대표적 증상으로는 수포, 통증, 자결감, 즉 타는 듯한 통증이 있고요. 가려움, 피부 저림 등이 있겠습니다. 신경을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작은 물집이 띠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치료 및 예방으로는 일단 면역력 떨어지지 않게끔 건강 챙기셔야 되겠고, 생겼다 하면은 그 부위를 긁지 않아야겠습니다. 수두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시고, 가렵지 말라고 칼라민 로션도 발라줍니다. 회복하고 나서나 그 전에 미리 예방접종 해야겠습니다. 네 번째, 옴입니다. 옴 진드기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증상은 물집, 고름, 가려움증이 있겠고, 특히 진드기가 많이 활동하는 밤에 가려움증이 심해지겠습니다. 치료를 보시면 오염된 침구나 옷 등은 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동거인, 요양보호사 할 것 없이 접촉한 모든 사람은 동시에 치료를 받습니다. 밤에 목에서 발끝까지 빠짐없이 전신에 연고를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탁 가능한 것은 뜨거운 물로 10에서 20분간 세탁해 주시고 진드기가 나와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세탁 후에 3일 이상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탁이 어려운 경우에는 3일간 햇볕에 널거나 뜨겁게 다림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머리니입니다. 머리니는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해주시고 이때 55도 이상에서 5분 이상 노출되면 모두 죽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때 머리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빗, 브러쉬, 수건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빗과 브러쉬는 5에서 10분간 뜨거운 물로 담가서 소독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계입니다. 노화에 따른 특성을 보시면 신경세포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감소하고 근육 긴장과 자극 반응성이 저하가 되어서 신체 활동이 많이 감소하죠.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기억인 단기 기억이 감퇴를 합니다. 감각은 둔해지고요. 정서 조절 불안정해집니다. 또 수면 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주요 질환으로는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이 있는데 이것은 좀 이따가 한꺼번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기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각을 볼 건데요. 눈물의 양이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눈이 뻑뻑하고 굉장히 건조해지죠. 흰자라고 하는 공막에 갈색점이 생기고 각막 반사가 저하를 합니다. 수정체에는 노란색으로 바뀌는 황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때문에 보라색, 남색, 파란색의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기억하실 때는 보라 남편 파랑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눈부심이 증가를 하고요. 시력 저하 및 빛 수능력이 어려워집니다. 밝은 것을 또 좋아하시죠. 청각적 변화로는 귓바퀴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부처님 귀처럼 늘어나죠. 그리고 가려움과 건조증 증가하게 되겠고 노인성 난청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많습니다. 미각은 맛을 느끼는 미래의 개수와 기능이 감소를 하는데 특히 짠맛과 단맛을 느끼는 기능이 감소해서 짠단감이라고 했었습니다. 씁쓸한 신맛과 쓴맛은 오히려 증가를 합니다. 맛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간장, 소금과 같이 천연 조미료를 많이 넣어서 간을 세게 하는 것을 좋아하죠. 후각은 냄새를 잘 맡지 못하는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촉각 역시 민감성이 감소해서 둔감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질병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녹내장 있습니다. 안압이 상승하면서 시신경이 손상이 돼서 시력이 약화되는 질병이고요. 증상은 좁은 시야, 이물감, 그리고 뿌옇고 혼탁한 각막, 안구 통증, 두통, 구역질, 심하면 실명까지도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백내장 보겠습니다. 수정체에 하얗게 백태가 껴서 시야가 뿌옇게 보이거나 잘 보이지 않는 질환이 되겠고요. 원인은 노화와 질병의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증상은 동공이 이제 혼탁해집니다. 그리고 불빛 주위에 무지개 현상이 나타나고 밤과 밝은 불빛에서 눈부심이 나타납니다. 녹내장하고 다르게 통증은 없어요. 통증 없이 시력만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이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수술요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노인성 난청입니다. 이 노인성 난청은 여자보다는 남성이 많다고 했죠. 그리고 대화를 하실 때에는 고음의 큰 소리보다는 저음의 차분한 소리로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호르몬들을 분비하는 뇌 분비계 보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특성은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은 감소하고 기초 대사율이 감소를 합니다. 포도당을 대사하는 능력과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 즉 반응하는 정도가 감소를 합니다. 공복 혈당이 상승을 하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당뇨병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상은 3다라고 해서 다음증, 다식증, 단요증이 있습니다. 즉 자꾸 목말라하고 배고파서 많이 먹고 싶어하고 소변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자꾸 빠지면서 체중 감소 나타나고 발기부전, 감각 이상 저하, 상처가 잘 낫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염이 있거나 많이 먹고 활동을 안 하시는 경우에는 고혈당 때문에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사를 안 했거나 줄인 상태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면 저혈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은땀, 두통, 시야몽롱, 배고픔, 어지러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의식이 있다면 얼른 달리 단 걸 주셔야겠죠. 치료 및 예방 보겠습니다.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해주시고요. 운동하실 때에는 당이 쭉 오르기 시작하는 식후 30에서 1시간 후에 시작해 주시고 최소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합니다. 혈압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조절한 다음에 해주시고 혈당이 300 이상인 경우에도 조절한 다음에 해주셔야겠습니다. 약물요법 병행해 주시고 인슐린은 반드시 주사로 주입을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저혈당 증상이 있고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달디단 사탕이나 주스를 주셔서 당을 올려주셔야겠습니다. 이 당뇨병 대상자들은 감각이 떨어져 있고 상처 치유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발을 주의해서 잘 관리해 주셔야겠습니다. 10번째 심리정신계 되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특성으로는 대체로 증가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우울증 경향이 증가하고 조심성 증가하고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있습니다. 의존성이 증가하고 내향성 및 수동성이 증가합니다. 경직성 심해지고요.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강해집니다. 첫 번째 우울증입니다. 증상은 수면장애, 식욕 및 체중 변화, 부정적 사고, 그리고 자살에 대한 반복적 생각을 합니다. 치료 및 예방으로는 햇볕을 받으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 도움이 되겠습니다. 치매랑 비교했을 때 우울증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급격히 발생을 합니다. 과거에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무엇을 물어봤을 때 귀찮아서 이제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선망이 되겠습니다.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서 급격하게 발생하고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합니다. 주의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치료 및 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사람, 장소를 진압력이라고 하는데 이 진압력이 많이 떨어지세요.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 물품,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 달력, 시계 등을 가까이 해서 진압력을 높여주시고 반복적으로 알려주셔야겠습니다. 신체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게끔 해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낯선 방문객은 줄이고 친근한 가족의 방문은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때에는 신뢰를 주기 위해서 단호하게 하지만 부드럽게 얘기해 주시고 착각 및 환각이 있을 때는 일단 들어주세요. 경청을 하되 이게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야간에 혼돈이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을 켜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신경계의 질환인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매는 인지 기능을 상실해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요인은 노인성 치매, 즉 알츠하이머병이 있겠고 혈관성 치매, 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치매가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대뇌병변에 의해서 치매가 올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먼저 인지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 언어능력 저하, 진압력 저하가 나타나고 정신행동 증상으로는 우울증, 정신증, 즉 망상, 환청, 환시 등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치료 및 예방으로는 소량의 균형 잡힌 식사 해주시고 치매 조기 검진하시면 되겠습니다.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병원 진료하시고 약물요법이 있겠습니다. 비약물요법으로는 환경을 개선하고 행동 개입하시고 인지 및 활동 자극을 해줍니다. 성인병 철저히 관리하시고 적절한 운동, 취미활동, 사회활동 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뇌졸중입니다.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터져서 뇌에 손상이 오고 그에 따라서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혈관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증상은 마비가 나타나는데 반신마비나 전신마비, 반신감각장애가 있겠습니다. 어디가 손상됐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뇌를 다쳤을 경우에는 언어장애, 특히 나타날 수 있고 두통 및 구토, 의식장애, 어지러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손해 쪽에 손상이 되면은 운동실조증이라고 해서 균형을 잘 잡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게 되는 증상이 있겠고 시력장애 및 삼킴장애, 치매가 올 수 있겠습니다. 치료 및 예방으로는 혈관이 혈전으로 막혔을 경우에는 혈전용해제 사용하시면 되겠고 전구 증상 잘 관찰해 줍니다. 동맥경화증이나 고혈압 같이 원인이 될 수 있는 질병 잘 관리해 주시고 삼키는 것이 어렵거나 발음이 어눌해진 대상자는 음식물을 잘못 삼켜서 폐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전구 증상은 이웃 손발 시선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고 웃어보세요 했을 때 한쪽만 웃을 수 있다든지 손 들어보세요 했을 때 한쪽은 올라가지만 한쪽은 아래로 떨어지는 것, 발음해보세요 했을 때 침을 흘리거나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 시선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는 지체하지 마시고 119를 부르시거나 응급실로 내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파킨슨이 되겠습니다. 증상으로는 가면을 쓴 것처럼 무표정하고 동작이 느려지고 근육 경직 및 안정시 떨림이 나타납니다. 구분 자세로 얼어붙은 현상이 있고 균형 감각을 소실하죠. 치료 및 예방으로는 약물요법이 있고 관절과 근육이 경직되지 않도록 근육 스트레칭과 관절 운동을 해줍니다. 노인의 건강 증지 및 질병 예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양입니다. 영양 관리를 보시면 염분 섭취 줄여야겠습니다. 음식이 뜨거울 때는 간을 맞추지 않습니다. 콩이나 유제품은 매일매일 섭취를 합니다. 동물성 지방 섭취 줄여주시고 뼈 튼튼을 위해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합니다. 참고로 수분 섭취 보겠습니다. 수분은 웬만하면 제한을 하지 않는데 배출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제한을 해야겠습니다.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간경화, 심부전, 신부전증, 부신기능 저하증,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글자만 떠서 경화, 심신, 갑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경화는 심신이 갑부여서 물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수분을 충분히 마셔줘야 되는 질병은 주로 염증이 있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이 염증 성분을 밖으로 빼내줘야 하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셔줘야겠습니다.
운동을 하실 때에는 바람이 잘 통하고 땀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옷을 입고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한 다음 강도를 서서히 증가시킵니다.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 해주시고 중간중간 잘 쉬어줍니다.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은 피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수면입니다. 어르신들은 수면 중 자주 깨고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수면의 양이 줄고 낮 시간 동안 졸려 합니다. 수면 관리를 위해서는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납니다.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는 음료를 줄이고 오후에는 금합니다. 공복에 잠이 잘 오지 않을 경우에는 따뜻한 우유를 드시면 되겠고, 낮잠은 삼가하고 취침 전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성생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성 문제를 보면은 당뇨병 어르신들은 발기부전을 경험할 수 있고, 관절염 대상자는 통증과 항염증성 약물로 성적 욕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나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해서 성 문제가 유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궁, 적출술, 유방절제술, 전립선 절제술로 인해서 성 기능이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선생님들이 요양보호 하실 때에는 어르신들의 성적 욕구와 성적 표현은 그냥 자연스러운 기본 욕구 중에 하나라는 것을 꼭 유념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주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약물 사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 후에는 이전 처방약이 아닌 새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셔야 되겠고, 약을 자몽주스와 같이 먹으면 고혈압과 고지혈증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신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같은 비타민C랑 같이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돼요. 그래서 같이 복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분할선이 없는 약은 쪼개서 복용하지 않으셔야 되겠고, 약 먹는 시간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다음 먹을 시간에 2배로 먹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금연과 적정 음주입니다. 담배는 잠깐 끊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7. 예방접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폐렴구균, 파상풍, 디프테리아가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접종을 하시고 대상포진, 폐렴구균은 1회 접종을 합니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100일에는 초기 접종을 하신 다음에 10년에 한 번씩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를 추가 접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에는 인자, 대패 파티 해 10년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는데요. 인자,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대패, 대상포진 폐렴구균 1회, 파티, 파상풍,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접종하시면 되겠습니다. 8. 계절별 생활안전 수칙 중에 여름 먼저 보겠습니다. 여름에는 폭염을 주의하셔야겠죠. 그래서 야외 활동 자제하시고 외출하실 때에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 쓰시고 물을 휴대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있을 때에는 얼른 시원한 장소로 가서 시원한 음료를 마십니다. 또 선풍기는 환기가 잘 되는 상태에서 사용합니다. 두 번째, 겨울에는 뇌졸중, 골절을 예방해야겠습니다. 먼저 뇌졸중을 보시면 실내 운동 위주로 하시고 새벽보다는 따뜻한 낮 시간에 운동을 합니다. 준비 운동, 마무리 운동 충분히 해주시고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에는 외출을 삼가합니다. 따뜻한 곳에서 갑자기 찬 곳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시고 외출 시에는 방한복, 장갑, 목도리를 착용합니다.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근력 강화 운동 해 놓으시고요.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지 않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3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